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진호 교수님 모시고 3배 교원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오진호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국내 최초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하여 잘 아시다시피 휴보아파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2011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교원 창업했습니다.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되어서 현재는 CTO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는 카이스트 발전 기부로 50억 기부가 이루어져서 교원 창업, 수익 창출에 최대의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또 누리호 발사가 거의 성공된 것으로 지금 방송 보도되고 있는데요. 오늘 교원 창업 워크숍 참석만 없었으면 아마 누리호 사진 촬영을 해서 여수나 그쪽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참석하시는 분 전혀 뵐 수가 없어서 갑갑하지만 어쨌든 제가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지난주에 누리호 발사장 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브레이드 오늘 날짜가 겹쳤네요. 상관없습니다. 저희 한번 자주 보는 거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는 사례 발표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사례 발표 형식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저희가 창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이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휴보 로봇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대학 연합들 그때가 언제냐면 2008년 아니죠 2010년도 9년 8년도 9년도 하면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추경 예산을 갖다 미국 대학에 뿌리면서 연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자금 일부를 가지고 이제 저희 로봇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6개 대학에서 이제 연합을 해서 휴보 로봇을 구입할 수 있냐라는 문의가 왔었고 똑같은 시기에 싱가포르 전기전자 연구소에서 휴보 로봇을 2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연락이 왔어요. 아주 갑자기 연락이 와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그때 선한표 총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보니까 이게 만들어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위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학생들이 핸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실험실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이 창업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환율이 요새처럼 굉장히 높았어요. 1,300원 가까이 됐었는데 그걸 말이 그렇지 8대를 하니까는 한 대가 40만 달러였으니까 320만 달러를 그때 이제 원화로 받으니까 그뭐에도 40억이 이제 훌쩍 넘고 하는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또 제가 오늘 나로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취미 삼아 쭉 연구해 왔던 천체 우주 관측에 관한 걸 많이 했어요. 인공위성 추적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마치 그때 천문연에서 이제 국가의 큰 거대 사업이라고 그러나요?로 해서 전 세계에 4군데 인공위성을 추적할 수 있는 중대형 망원경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랑 연결돼서 저한테 발주가 들어와서 그게 또 이제 한 몇십억이 됐었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공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주 방위군을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위성 추적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발주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수십억 정도 발주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그때 연구원 한 5명, 6명, 많을 때 10명 정도가 이제 한 4, 5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옆에 현금을 항상 2, 30억을 쌓아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쭉 유지가 됐었고 그러다가 2012년, 3년 될 때 이제 한 처음부터 4, 5년 됐을 때 나르파 로보틱 챌린지가 공표가 되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은 기회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로부터 사갔던 대학들이 한번 연합해서 나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가 돼서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미국 팀은 미국 팀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는 독자적으로 팀 카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레인보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년, 5년, 6년, 3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시드머니도 이제 한 150만 불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참여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원도 저 산업부 지원도 일부 받고 그러고, 또 이제 가서 또 좋은 성적을 내면서 상금을 또 200만 달러 받고, 그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회사 운영에 도움 많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에도 알려지고 하니까 뭐 외국 자본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투자가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문제는 저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어 그냥 정말 뭐 말만 주식 회사지 자본금 1억인가에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회사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제 거절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그 쿠도스 KUDUS인가 그 서울 강남에 있는 그런 걸 부티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장을 시켜주도록 도와주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와서 너희 상장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투자받을 준비가 돼 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자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 수 있는 물건이 지금 이런 거밖에 없는데 로봇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이제 그렇게 큰 매출 올릴 수 없으니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있던 차에 쿠도스라는 부티크에서 이제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녀서 그때 우리나라 벤처 KTB하고 어 KTB하고 그다음에 그저 한투 한국투자금융하고 그다음에 SBI라고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 회사에서 뭉쳐갖고 100억을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을 할 때 뭐 원래 1,000억, 1,500억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우선주나 전환주로 이제 구매하기를 원해서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로만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주라는 건 이제 투자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결과에 맡기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좀 현실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0억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100억을 저희한테 주고 14.5%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쿠도스는 자기네가 이제 그때 현 시가 그 당시 우리 회사 시가가 한 40억 정도 됐어요. 그때 40억 정도 됐는데 5% 정도를 내고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를 내고 한 5% 가져가고 실제로 이제 한 20% 정도가 이제 자본 투입을 하는 쪽으로 이제 되는 그래서 아까 말한 콘소시엄 세 개는 14.5%를 100억에 사고 쿠도스는 4.5%를 한 5억에 사고 이제 그래서 그쪽 이제 그러고 해놓고 그 투자를 받은 유일한 조건은 상장을 빨리 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사업 계획만 가지고 2017년도, 8년도인가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어쨌든 2017년도라고 얘기합시다. 2018년도라고 얘기하죠.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증권거래소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중간 쭉 검토하다가 중간 보더니 뭐 좀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철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완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때 아이템으로 잡은 게 협동 로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 다 제가 아는 친분한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제 개발해서 물건 팔아서 이제 그냥 매출을 갖고 가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아주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 통째로 넘기는 거죠. 그 이제 소위 익시스트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제 팔고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우리가 회사를 키워서 매출 올리는 쪽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보 로봇 갖고는 그게 캐시카우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매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현재 로봇 중에서도 현재 시장이 있는 로봇 그걸 협동 로봇으로 생각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는 걸 잡아서 1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쪽 시장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고, 뭐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있는 시장인데, 저희가 그쪽 국내 시장은 그 당시로는 한 4천억이나 4조 정도, 4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대수로 말하기도 편하겠습니다. 그 대수로 국내가 한 1,000대 됐었고, 세계 시장이 한 2만에서 4만 대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규모고, 대당 가격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돼 있는 시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고 넓히면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캐시카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협동 로봇으로 캐시카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이듬해 2018년도겠죠. 2019년도에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권거래소에도 꽤 이제 잘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쭉 했는데, 제일 마지막 이제 최종 심사죠. 그게 진짜 심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 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아이디어 좋고 다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매출이 실제로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지금 바이오드롬,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과학기술 한림원에 있는 회원들 중에 이제 그 창업한 분들 모여서 한 30명 모이셨더라고요. 모여갖고 서로 이제 한 5분씩 발표를 하는데, 30개 중에 바이오가 아닌 건 저를 포함해서 한 개, 두 개였습니다. 두 개. 다 바이오예요. 그 이제 그 심사위원들은 바이오 쪽은 심사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확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1단계면 얼마, 2단계면 얼마다 돼 있는데, 우리 같이 로봇이나 제조업 같은 데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 매출액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매출 없는 회사를 창작시킬 수는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또 낙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도전으로 그 이듬해 2020년이겠죠. 2020년에 그 해는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가 매출을 올려서, 그때 첫 해지만 한 매출을 한 80억 정도 하면서 이제 뭐 손해 많이 봤죠. 뭐 이제 뭐 이익률은 떨어지만 그렇게 하면서 매출 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무사히 심사를 통과해서 21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그때는 분위기가 이제 좋았어요. 그 당시는 그때 뭐 카카오 뭔가요? 게임즈인가요?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굉장히 그 대박도 많이 나고 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운 좋게도 저희가 그 이제 금감원에서 평가하는 금액은 9천 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저희 이제 상장하라고 신청을 했었고, 했는데 예비 구매를 받아봤더니, 뭐 이미 그 당시에 뭐 예비 구매한 양이 하고 청구했던 게, 그 당시에 좌우한 코스닥 코스피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상장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경쟁이 높았다고 그래요. 1,470대 1. 이제 그 기록은 이제 다음에 깨졌지만 아직도 수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로 뭐 삼성 포함하고 모두 코스닥 코스피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그 예비 경쟁률을 보이면서 이제 어쨌든 상장을 했고, 그래서 그때 어쨌든 10,000원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신청한 대로 했고요. 그래서 첫날 이제 소위 더블에 또 상한가에서 26,000원 올라가고, 다음날 휘청휘청하다가 최고 3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 쭉 조정기를 거쳐서 이제 작년에는 한 2만 한 2, 3천 원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좀 그래도 2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이제 한때는 뭐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최근에 26,000원, 25,000원, 요새 뭐 경기가 나빠서 그러니까 23,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보면 저희 매출 이제 올해부터 흑자를 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한 목표는 한 150억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이제 올해는 흑자가 꽤 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스타트업 이렇게 상장한 회사 중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아직도 그 회사 밸류를 갖다 잘 지키고 있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까지 지내온 얘기고요. 사실 이제 상장할 때 실제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이제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주식회사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지만 자본금 1억이라고 해놓고 매출액은 한 뭐 1년에 2, 30억, 뭐 3, 40억, 2, 30억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감사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사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감을 준비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 장부 정리를 나름대로 했지만 뭐 우리가 우리끼리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막 잘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 같은 것도 정확히 다 이제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상장회사로서 갖춰야 될 아주 정확한 그런 기록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6개월, 1년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걸 다 이제 고치고 만들 거 만들고 쭉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면서 우리 장부를 다 보고 이제 재고도 다 보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면서 이제 그 소위 느낌이란 게 있죠. 아, 이 회사는 이게 정말 엉터리 회사, 뭐 돈 막 빼돌렸구나, 엉터리네, 이런 느낌이 있고, 이 회사는 뭐 장부를 이렇게 잘못 적었지만 그렇게 잘 몰라서 잘못 적은 거지 제대로 짝을 맞추니까 완벽하게 맞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 회사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대표이사를 맡지 않고 있고, 우리 현금이 한 뭐 많을 때 40억, 적을 때도 20억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창업한 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장을 본 적이 없고, 장부를 본 적이 없고, 대표이사한테 제가 이종호 박사 우리 제자를 맡겨놓고 단 한 번도 회계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돈도 건드린 적이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초기 제가 한 상장이 직전까지는 제가 저기 뭐 이제 학교 교수니까 자문료로 해서 불과 1년에 1, 2천만 원 정도만 받으면서 뭐 기여는 그보다 훨씬 많이 했지만,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상장하는데 굉장히 주요했던 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는 일단 굉장히 회사를 깨끗하고 정직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좀 굉장히 큰 회사 상장 못하는 게 뭐 정말 회계를 제대로 장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3년치에서 5년치를 다 보거든요, 과거를. 이제 그거를 도저히 정리할 정도가 못 되면 아예 저희 지정감사에서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장 의사가 있으면 회계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게 책 잡힐 일이 이제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다행히 저희는 그쪽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했고, 뭐 좋은 평가라는 게 이제 어쨌든 좋은 점수를 줘서 이제 됐고, 그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상장하는데 유리했던 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상장이니까 이제 기술 평가를 이제 두 군데 이상에서 받아야 되는데, 둘 다 평균이 A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A 하나하고 BBB면 그게 미니멈이고, 이제 A가 있어야 되는 저희가 A하고 A 플러스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술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바이오 쪽하고 바이오 쪽 아닌 쪽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은 뭐 매출하고 상관도 없이 뭐 1상이냐 2상이냐 3상이냐에 따라서 하는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솔리드하게 잡히는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은, 다시 말해서 매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제 상장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준비하지만 뒤에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는 저희 주관사라는 게 있어요. 주관사, 다 아시겠지만 주관사가 있는데, 저희는 대우증권에서 주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증권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거를 다 이제 팔아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IR 같은 것도 다 이제 준비해주고, 그래서 그 비용도 몇 천만 원 뭐 들고 하는데, 어쨌든 주관사가는 이제 어쨌든 자기의 이익을, 투자자들 원래 있던 100억 투자한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최대로 하는 쪽으로 룰을 만들기 원하고, 주관사는 주관사대로 자기 이익을 최대로 하는 쪽으로 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뿌띠크는 뿌띠크대로 여기서 최대 이제 이익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즉 정작 우리 본인이죠. 이제 우리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거를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는 그걸 전혀 그런 쪽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다 사인하고 이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하고 했더니 결국 상장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수백억 원 정도의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뭐 아직도 이제 저 뭐야 그 뭐라 그러나 그죠 보호 예수에 걸려서 아직 뭐 현금 만져보지도 못하고 처음에 250만 주를 판 250억 갖고 있는 게 다예요. 이제 그 이유는 뭐 그 뭐 실제로 그 다음에 거기 갖고 있는 100억 가진 사람은 거의 그 사람들이 살 때는 거의 그때 한 6천 원 정도에 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3만 원일 때 팔았으니까 직후에 5배를 보니까 500억을 벌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뿌띠꾸도 우리한테 5만 원인가요? 살 때는 뭐 10만 원쯤에 산 건데 굉장히 싸게 샀으니까 거에다가 자기들 석고 보수금 또 몇 프로 살 수 있는 권한 좀 거기도 잠깐 사이 한 150억 정도 가져가고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사주를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5%를 제가 우리 사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이제 그 우리 사주 거를 이제 그 오래전에 줬기 때문에 보호예수에 안 걸리기 때문에 친구들도 뭐 많은 사람들은 10억 정도 미니멈 신입사원도 뭐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네요. 몇 천만 원이겠지만 1, 2년 만에도 한 억대 이상 다 되게 전부 다 해서 다 집 사고 차 사고 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대주주들은 손도 못 대고 아직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누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사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건들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외부에서 그 상장을 도와주는 이런 분들하고 할 때 좀 더 냉철하게 이제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상장할 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해 떠오를 만한 게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이제 저희 회사 뭐 이왕 슬라이드가 왔으니까 제가 지금 한 좀 늦게 시작했지만 한 1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늦게 시작해도 제 끝내는 시간 마치겠습니다. 뭐 길게 해봐야 제가 뭐 할 얘기는 창업에 관한 제 경험상 말씀드린 말씀은 이 정도 같고요. 지금 요거는 사실 상장할 때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한 2년쯤 밀린 자료인데 직원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60명 정도 되고 이제 카이스트 창업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 대표이사 이정호 박사인데 그 2008년도쯤에 졸업한 저한테 박사한 친구고 그중에 삼성중공업에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포항으로 이사 갈 시점쯤 돼서 제가 저 남쪽 이사 갈 시점쯤 돼서 그냥 뭘 컨택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룰이 뭐였냐면 학교에다 20%를 이제 도네이션 해야 되는 거고 그 80%에 대해서 1대 5로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12%가 받고 제가 나머지를 이제 받고 몇 프로는 리저브 해놓고 제가 한 60%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학교에다 하고 한 8% 정도 리저브 그냥 그 리저브에서 아마 그냥 그 리저브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초기라서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그 60%그 대표이사가 그 12% 학교가 20% 기타 8%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부목 그때 1,000만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정말 몇 푼 안 되는 거였고 어쨌든 제가 20%를 학교에 기부를 이제 하면서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게 그 20%는 과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돼 갖고 학교에서 2% 정도로 하고 요새 그것도 없었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다음에 1억으로 2, 3년 있다 1억으로 올리면서 학교는 2%로 이제 줄어들었죠. 2% 줄어들고 그다음부터 이제 전부 다 저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계속 그 값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부 작업이 들어서 희석도 했지만 2%가 좀 마지막엔 한 1.67%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 당시에 한 50억을 만들었던 걸 봐서 굉장히 비쌀 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판 거 아니고 일부를 갖고 50억을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현금을 이제 마련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정우 박사, 임종석 박사, 배임 박사 정말 이렇게 이제 저희 졸업생 또 하나 이번에 그 조부연 박사 전부 다 우리 휴벌랩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쭉 들어와 있어 이분들한테는
그 지분을 다 나눴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20% 줬던 것을 학교에서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18%가 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리저브 8%가 있었는데 25%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다 많은 사람 8%, 적은 사람 뭐 2%, 3%에서 쭉 이제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술 주주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그만 회사지만 박사가 여기 나와 있는 분 말고 그 이후에 추가된 박사가 2명이 더 있어요. 2명이 더 있고, 또 여기 나타나지 않은 박사 3명도 있고,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 박사가 몇 명이냐, 지금 여서 9명 박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중소기업 벤처치고는 이제 박사 비율이 높고, 사실 이게 박사 여러 명 가져가기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랩 출신들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그 인간적인 시너지가 좋아서 전혀 트러블 없이 지금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이제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게 전부 다 자기 수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기술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그 다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영입하기가 참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해소되고 있어서 다른 박사를 2-3명 들어와서 하고 있어서 일부 해소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게 장점이자 이제 그 단점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봇들도 이제 만들고, 뭐 안 움직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건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자족배 로봇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 이런 걸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휴보 로봇을 만들면서 이 모든 원천 기술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쟁력이 뭐냐, 너희 회사 경쟁력.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부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됐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래서 그 휴보 때도 그렇지만 그 기술을 외주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터가 들어가면 모터는 설계 물론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모터를 와인딩합니다. 그러면 와인딩하는 기술 어디서 배우냐? 와인딩하는 기술을 우리가 기계를 발명해 갖고, 우리가 발명한 기계로 와인딩을 하고 그 와인딩이 장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드라이버 시스템,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간의 통신 문제, 그다음에 UI, 그다음에 전체를 관장하는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디자이너를 좀 고용해서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 팀들이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작도 저희가 그 CNC 공작 때 4대를 갖다 놓고 전부 다 프로토를 다 제작한 다음에 그 실제로 외부에 넘길 때는 그때는 캠 데이터를 넘깁니다. 캠 데이터를 넘겨서 그쪽 기계만 쓰는 거지, 실제로 그 제조를 우리가 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외주를 주더라도 우리가 그 캠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재료값하고 그게 사용 시간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그 낮은 원가로 저희가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하모닉 드라이버라는 감속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못했어요. 그 부분만은 지금 저희가 이제 외부 걸 사다 쓰고 있고, 그 이외에 모든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자체 기술로 확보해서 지금 외주를 주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지금 원래는 그 UR이라는 그 로봇 회사가 있었습니다. UR이라는 로봇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뭐 이제 첫 문장 미드 있고 한데, 제가 뭐 이런 거다 얘기하고 있다 협동 로봇이 주니까 얘기를 하면, 요즘 이제 협동 로봇은 일종의 그 어떤 로봇이냐면 산업용 로봇인데 위험도가 낮아갖고 사람이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용 로봇은 전부 다 펜스를 쳐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로봇이 사람하고 근처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보면 작업 환경 자체가 이렇게 사람하고 뒤섞여 있는, 옆에 사람도 있고 한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그래서 보면 옆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이건 이제 다시 이제 그 물류인데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UR이라는 회사가 다국적 기업인데 전 세계 시장의 9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 시장은 거의 100%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쟁력은 어쨌든 그 경쟁 업체들보다 우리가 훨씬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지금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로봇이 나와 있는데 초기 시작할 때 그 의료 로봇 쪽에 저희가 관심이 많이 가져갔고 그중에 저희가 그 주력적으로 처음에 구상했던 게 스킨케어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레이저 그 토닝이라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태우면서 이렇게 얼굴을 피부를 재생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아마 여성들 그 피부 관리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레이저를 얼굴에 의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용량이 너무 과하면 얼굴이 대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균질성과 스킬에 많이 좌우돼 있어서 그걸 지금 우리가 완전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프로토를 개발했고요. 거기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갖다 한 20여 개를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다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 이걸 런치 못하고 있지만 이쪽은 저희가 언제든지 재시작을 해서 지금 그쪽이 상당히 지금 그다음에 레이저로 문신 지우는 거라든가 레이저로 이렇게 뭐 상처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스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봇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제 저희가 생각해서 이제 이쪽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번 스킨케어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땡큐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여기 이제 없네요. 제가 옛날 자료에서 그 사족 보행 로봇이 지금 하고 이족 보행 로봇이죠. 이제 그 인간용 로봇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현대에서 흡수되면서 현대에서 그걸 사면서 이제 굉장히 알려졌죠. 그 빅독이라고 하죠. 좀 뭐랄까 뭐라 치타 저거 이름 생각나요. 그 스팟이라는 미니 스팟이라는 그 로봇인데 노란 로봇이 막 다니는데 이제 그 로봇이 이제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높게 받고 있는데 그게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전부 다 그 감시 탐사 그다음에 저 안전 조치 그다음에 전부 다 그런 쪽입니다. 약간 디펜스 관련 쪽이 다 어플리케이션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는 전부 다 이제 이런 장치들은 전부 다 어, 그 기술을 자국화, 국산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백도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제에 저희가 이걸 쭉 연구해왔던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알려져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정부 그 민군 합동 기술을 해서 저희가 130억을 수주해서 5년 동안 이걸 완성하는 걸로 됐고 또 똑같은 프로젝트를 그, 그 국군 선도 기술 사업 신속 기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속 사업. 거기에 저희가 그 현대 로템이랑 같이 들어가서 거기도 한 50억 정도 수주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국내에선 여러 군데서 사족 보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결국 이제 국내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선점을 하고 있어서 이쪽도 지금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고 아울러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압 로봇 제어 기술도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인력도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로 봐서는 회사 운영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방 상장을 했기 때문에 첫째로는 우리는 이제 실제로 매출을 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소위 말하는 창출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필요합니다. 캐시카우는 현재 그 협동 로봇하고 천체 장비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매출의 한 90%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걸 계속 키워갖고 지금 매출을 갖다 이제 뭐 50억에서 80억, 첫해 50억, 그다음에 80억, 올해 150억, 내년엔 거의 이제 한 200억을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300억까지만 가면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코스닥 가치로 한 3천에서 3,5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술 기업으로는 그 정도 하고 한 10%에서 15%와 3, 40억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당분간 면피는 할 정도는 되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그걸 캐시카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시할 수 있는 신제품의 구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많이 하는 게 요새 그 푸드 앤 비버리지 F&B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식당 같은데 막 튀기는 거, 닭 튀기는 거 위험하고 막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자동화, 뭐 커피 날리는 거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신사업도 많이 구상하고 있고 그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캐시카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음 차기 제품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아주 깊은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사족 보행, 이족 보행, 그다음에 그 유압 제어를 통한 고성능 제어 기술, 고출력 제어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의 그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10명 정도의 연구팀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그쪽으로 다 투자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걸 계속 유지해서 그 휴볼 랩에서 했던 연구 결과가 계속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레인보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 제가 그 발표는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있으면 또 말씀하다 또 리마인드 된 거 있으면 제가 또 리마인드 되면 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Q&A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질문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계과 박용화입니다. 예, 박영 선생님네. 난 누가 그랬지. 예, 좋은 강의 유익했고요. 그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잖아요. 그거는 왜 인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제가 그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 대답은 정의선 씨한테 물어봐라. 이제 그게 제 대답이고요. 아마 네. 그 기업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기술이 직접 아마 이용되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 저 현대 사람들은 얘기 많이 해봤는데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를 버리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주력 사업이 될까요? 아니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저 로봇이라고 제한돼서 얘기하면 여기 다른 분야가 많으니까 이제 로봇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직은 로봇은 누가 사냐면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니즈가 지금 있는 곳이 그 인더스트리하고 국방 쪽하고 의료 쪽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연구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니즈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니즈가 없는 곳에 물건을 팔려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새 니즈를 창출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삼성에서 로봇 하겠다고 그러고 네이버도 하겠다고 그러고 LG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게 메이저로 가기에는 회사에서 조금 이제 기술이 좀 더 축적돼야 되지 않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 기술을 좀 파생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서 잘하는 게 유압 제어 기술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사지 않는 예를 들면 물류 쪽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로봇을 직접 띄운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사업 쪽 이런 쪽에 가는 쪽에 다른 쪽에 모빌리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자동차가 가면서 그걸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게를 좀 마치도록 할까요? 예.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재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또 주력 제품 개발하는 데 또 힘쓰고 이게 보통 양손잡이 전략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왼발 오른발 다 잘 쳐서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좋은 말씀. 그리고 지금 후배 교원 창업가들도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준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